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강남에서 집합건물 분쟁 관련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현조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분쟁을 수행하면서 의뢰인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쟁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집합건물 입주 초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이 바로 구분 소유자들, 관리단과 관리업체 사이의 분쟁입니다. 구분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부푼 마음을 품고 새 건물에 입주를 했는데 관리비는 너무 비싸면서도 건물 관리는 부실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관리비 징수 내역,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입주 초기에 시행사가 선정해둔 관리업체가 건물 관리도 부실하게 하고 관리비도 높게 받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구분 소유자들은 결국 관리업체를 교체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관리업체가 시행사와 체결한 관리 위탁 계약을 핑계로 계속 버티게 되면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서는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최근 집합건물 분쟁의 양상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문제 있는 관리업체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잘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관리비도 낮추고 건물 관리도 제대로 하고 하자 소송도 빨리 할 수 있으니까요. 관리단을 구성해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입주 초기에 왜 이런 문제들이 관리비는 높고 건물 관리는 부실하고 구분 소유자들은 대접받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행사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3에 따라서 관리단이 건물 관리를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건물을 관리할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법 9조 3 규정에 따라서 시행사는 관리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관리업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는지를 보면 입주 초기에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선정하는 관리업체는 시행사와 경제적으로 유착되어 있거나 인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사의 자회사이거나 계열회사이거나 또는 동일인이 시행사와 자회사를 함께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리베이트가 주고받아지거나 그리고 어떤 경제적 혜택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현장에서는 분양이 굉장히 어려웠던 현장인데 이런 분양이 잘 안 되는 현장에서 관리업체가 수십 개의 호실을 한꺼번에 분양받는 대가로 건물관리사업권, 주차관리사업권을 따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관리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시행사와 관리업체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비는 높게 그리고 계약기간은 되도록 길게 해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관리업체의 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시행사는 관리비를 낮추거나 건물 관리를 충실히 하는 것에 그리 큰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행사는 분양을 완료해서 건물 신축 사업을 성공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시행사가 관리회사를 보유한 경우에 그 관리회사의 경제적 이득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또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성되면 결국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하기 마련인데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하자소송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관리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즉 구분 소유자들이 2년차 하자, 3년차 하자, 5년차 하자, 10년차 하자들에 대해서 시행사를 상대로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리단이라는 조직이 꾸려져야 합니다. 관리단 구성이 하자소송 진행의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반대로 관리단 구성이 늦어지게 되면 하자소송이 제기되는 시점도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사의 경우에는 관리업체를 통해서 관리단이 구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자소송을 무력화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시점을 늦춥니다. 그래서 입주한 후에 관리업체의 방해 공작으로 관리단이 바로 꾸려지지 못하고 입주한 지 예를 들어 2년이 지나서 관리단이 꾸려지게 되면 그 2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결국 하자 소송이 제기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구분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배상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관리업체가 구분 소유자들의 관리단을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현실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입주 초기에 높은 관리비, 부실한 건물 관리, 그리고 관리업체의 관리단 구성 방해,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리업체를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을 거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